자, 이제 2강째로서 제5절에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한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우선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 지역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제일 먼저 용도 지역 그랬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 그렇죠. 용도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은 우리가 전용 주거 지역은 뭐라고 외울 거냐? 우리 전량보호라고 그랬죠.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량보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종 있고 2종 있는데 차이점이 이거는 뭐냐?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요. 일편 조성,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종 있고 2종 있고 3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층, 중층, 중고층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보면 제2종이다 그랬죠. 그럼 제2종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매일 단독 아니라 뭐죠? 공동주택 중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네, 2번 제1종의 일반 주거지는 저층 맞죠? 저층. 그래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맞고. 3번의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업무 상업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 4번 중심 상업지역 그랬습니다.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 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지정하는 지역이다. 맞죠? 그다음 자연 녹지 지역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하는 지역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볼 수 있겠죠. 1번은 단독주택이라면 1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주면 됩니다. 다음 2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상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결정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을 하면 절차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기초사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보세요. 2반하고 2반 결정 고시 이런 단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결정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절차상. 그러면 자, 이거에 2반 결정 고시 하는데 2반 결정 고시에 특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첫째가 뭐가 있습니까? 공유, 수면, 매립지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여기가 육지야. 그럼 여기에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우선 일반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매립했다면 이 매립 목적하고 인접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갖다 매립 목적과 이게 같을 경우만 뭐만 하면 되면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여러 개다. 그럼 처음부터 다 한다 그랬죠. 이반 결정 고시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다른 법에 의지해야 되는 게 있죠. 자, 모두가 생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률상에 의지된다 그래서 본다 했으면 여기는 이반 결정 고시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어촌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의 공유수면
또 우리가 쓸 때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역시 무슨 수면? 공유 수면이 도시 지역과 연접돼 있다면 당연히 그건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로 본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죠. 항만법의 영역, 어촌호항법의 왕구역 이거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산업단지는 크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봅시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 농공단지, 준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문제되는 게 농공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도시로 의지되지 않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여기는 예정구역도 포함시킨다. 단 수력과 송, 변전만을 목적으로 한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이야.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지구는 당연히 도시로 본다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산업입지 개발의 법률에 규정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의한 도시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당연히 옳은 표현이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 2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항구역으로서 자 이거 봐요.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과 연접되어 있는 공유수면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면 도시역으로 본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 4번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시로 의지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5번에 보면 관리지역 안에서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맞죠? 그래서 관리지역 내 특례가 있습니다. 또 관리지역에 농지중 가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건 농림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 제한 규정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한 용도 지역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행위 제한이라는 거죠. 행위 제한을 갖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규모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규모 제한. 그래, 이 중에 우리가 용도 지역이 21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21개 중에서 종전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이라면 열거되는 열거된 것만 건축할 수 있다는 나머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7개가 이제 뭐로 답하냐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거한 것만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곧 허용하겠다는 얘기죠.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4개다. 중1, 유근 다. 그 다음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건축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어디냐?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뭐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을 위한 거죠. 그 다음 4번 국토의 계획 및 인후 법령상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틀린 것은 조례가 건축할 수 있는 제외 그랬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세요. 농림지역에서 우리가 법령이 허용하는 거 조례 말고 법령이 허용하는 걸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선 농가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 자, 요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일종 근생 중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근생 중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대피소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 대피소 또 그 공중화장실 이런 것만 해당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를 갖다가 할 수 있냐면 가서 농업용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창고인데 농수산과 관련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하나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 발전시설.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 단독주택으로서의 자연을 훼손을 가져오는 농가주택 할 수 있죠. 교육 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 당연히 될 수 있죠. 이종근생 안 돼요. 일종근생만 일정한 경우 가능한 거죠. 농업용과 관련된 창고 해줄 수 있겠죠. 발전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5번을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범위를 잘못된 거 그랬죠. 자, 우리는 규모 제한 중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우선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나눠집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계생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놔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앞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도지역이다. 만약에 용도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건폐율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 70, 90, 70, 20 친구끼리는 어떻게 지내죠? 사이좋게 이게 됩니다.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용적률은 요게 500, 1500, 400, 100 그 다음 100 100입니다. 100 80, 80, 80, 8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주면 자 이와 같은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고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80과 20, 20과 80. 생산관리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자 되겠고 공업지역 그렇습니다. 공업지역은 여기 보세요. 70과 400이 되겠죠.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있죠. 계획객사라고
그래서 5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 용적률의 특례 규정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용적률의 특례 규정. 자, 우리가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특례 규정을 보면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시적 밖의 경우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적 밖의 개발 개발진흥지구는 요게 40이고 100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도시적 외에서.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이 자체가 40이고 80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 70이고 요게 150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6번에 보면 용적률의 특례 규정이다. 틀린 것 그렇죠? 그럼 1번은 맞네요. 왜? 계획관리지역은 100 맞죠? 농공단지는 얼마? 150 되는 거죠. 그 다음 거기 보면 3번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전면도로라는 대지안의 건축물은 해당 용적률의 150%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서 120%를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 120%.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얼마예요? 80. 80. 그 다음 자연공원구역이다. 그러면 역시 100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갖다 설명한 거고, 자, 이제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해봅시다. 자,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론 법령상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1번 용도 지구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히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중복되게 되는 것은 용도지구는 맞아요. 용도 지역이 중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네요. 2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이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로다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끝났습니다. 자,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외의 것이 등장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은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에 의해서 세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분명히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누가 할 수 있냐면 국토장관도 할 수 있겠고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줘야 되겠죠.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다음 4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고도지구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추가 세분할 수 있다.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우리는 이제 이게 세분화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관지구가 있어요.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그 다음 특화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례로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를 포함해서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했을 때 세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인 경우냐. 우리가 그 중요시설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시설 또 그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하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여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다 뭐 가지고 조례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겠네요. 자, 고도지구는 오늘날 세분되지 않습니다. 다음 5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법령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뭐예요? 행위 완화는 안 되지만 강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특정개발진흥지구다 그랬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 및 관광, 휴양 중 특정 기능을 위하여 개발 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뭐를 갖다가 의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란 건 여기 있는 중에서가 아니라 그 외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몇 개가 있느냐면 자 보세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주거. 그다음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다음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래 여기 있는 것 중에 2개 이상을 합친 걸 뭐라면 복합이라고 그러고 복합. 그다음 여기 어디에도 없는 거 외의 걸 가져간다 그러면 그걸 특정개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다음 특화경관지구. 자, 지역 내의 주거지 또 중심지 등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특화경관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건 지역 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갖다 쓰면 시가지 경관지구를 설명한 거네요. 무슨 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럼 우리가 특화경관지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역 내에 있는 그 주요 수계, 수변,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그 주변 경관, 특정한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문화환경 보호 지구다 그랬죠. 자, 맞네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무조건 그린벨트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디 내에서만? 그린벨트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여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자, 이 자체는 자연취락지구를 설명한 거네요.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시가지 방제지구, 자,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방제지구죠. 시가지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 자, 이 시가지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 개설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몇 번?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방제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방제지구. 자, 1번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맞죠? 이 경우 도시군관리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 옳은 표현이죠. 그 2번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 유격에 한정한다.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자,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것. 그 다음 3번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몇 년?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별 건폐율은 150%까지 가져야 되겠죠. 자, 몇 퍼센트? 150%. 만약에 이것이 용적률이라면 120 그래야 되겠죠. 그거 좀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150 건폐율 150 그러니까 1.5배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지진 그 밖의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그런 얘기죠. 1번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르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얘는 분명히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가 되고, 그 다음 고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조례 거꾸로 됐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집단 취락지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린벨트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간다. 되겠죠. 그 다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럼 여기는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방제지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뭘 따라가야 되겠죠?
풍수해, 산사태, 해일 갖다가 없애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시 도시군계획 조례. 그래서 고도지구만 도시군 관리계획. 알겠죠? 관리계획,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 정한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련 특별조치법 따라간다. 꼭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이 바로 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가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얘기했고 이제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용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개발에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가조 아니죠. 우리가 국방상 이런 말 쓰게 되면 걔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봤을 때 이거는 아직까지도 국토장관이 갖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청이죠. 그래서 얘는 이 도시가 자꾸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묶은 걸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요 안에서 자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요청하면 역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보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변경에 필요한 사항 따로 법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결정은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 효력이 아니죠.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이렇게 되겠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죠. 무질서한 시가 방지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 5년에서 20년 사이가 시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경과된 다음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갖다가 고시해 줘야 되겠죠. 어느 날 해제된다?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은 시도 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냐면 국토장관이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4번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하면은 5년에서 10년이나 20년이라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또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5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력은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해야 한다. 아니죠. 30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되는 거고 20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유보 기간을 15년이나 5년에서 20년 사이에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증축은 신고한 경우에 건축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자 신축은 안 되더라도
100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데 허가받아야 돼. 시가주정부이거든요. 99%가 다 뭐라면 허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요. 기득권 존중 딱 하나뿐이 없어요. 기득권 존중 그뿐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가 있는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 전용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맞네요. 이게. 그 다음 5번 공공도서관 또 119 안전센터 등 이런 경우는 특광자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아니죠. 이거일지라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야. 허가. 알겠죠? 농사 관련도 허가. 농사 관련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경미한 거 허가해 주는데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은 입지 최소 구역 도심 관리 정하지만 그 대상을 이미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있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1번 당연히 대상적 맞습니다. 네, 2번 보면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3개 이상 노선에 교체된 대중교통의 결절지로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절지. (1km) 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1km 이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1km 이내에 위치한 저기다. 그러니까 반경 500m 기점이 된다 이런 말을 쓰겠죠. 다음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 맞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안 해도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하는 지역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알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의 계획 및 인허 법률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적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되는 거다. 알 수 있어요. 나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근무일수 기준 알겠죠? 근무일수 기준에서 10일 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장미라고 복리시설,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미술작품
이런 걸 갖다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 환경 정화 운영을 공동으로 심의해서 자,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갖다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 맞죠. 그 다음 5번은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왜 틀렸냐? 5번 자체가 틀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니죠. 본다. 의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다. 그렇죠. 의제. 의제가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의제.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 등의 행위 제한 특례라는 게 제8절이 있는데, 자, 제8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A시의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대지는 1종의 일반 주거지역에 700, 2종의 일반 주거지역에 300에 걸쳐 있다. 해당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은 그렇네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원래 연면적과 관련된 건 뭐죠? 용적률이죠.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용적률 같은 거는데 걸친 경우는 여기에 가중평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가중평가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중평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걸 갖다 나중에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중평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얼마를 갖다 기점을 했다는 걸 잘 아셔야 될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건 1000제곱미터인데 앞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였어요? 700. 거기에 일반 주거지역 700인데 거기에 용적률이 얼마였습니까? 200%니까 이 상수로 가고 그다음에 27이 14 된 거고 그 다음 뒤에 것이 뭐였어요? 2종이죠. 300 곱하기 자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할 거냐면 거기에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 준다면 자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소위 요 용적률은 18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185. 그러면 대지가 100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지가 1000이고 요게 185%잖아요. 그건 얼마냐? 그럼 바로 우리가 왔을 때 곱하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5% 나누기 그러면 1850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1850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2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두 필지 토지의 일부가 띠 모양으로 중심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그려놨습니다. 보니까 중심상업지역에 이게 600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주거지역에 900이네요, 그죠? 900.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대 연면적을 갖다 구하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최대 연면적 하면 역시 뭐와 관련돼 있어요? 용적률과 관련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그러면 전체 면적은 자 보세요. 두 필지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중심상업지역이 600이라는 얘기죠. 600제곱미터. 그 다음 제3종의 일반 주거지 요놈이 9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선 제일 먼저 용적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대지 면적은 1500이라는 거 알겠죠? 왜? 이거 합치면 900하고 600 합치면 1500이잖아요. 응? 100분율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에 건축의 연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중 평균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는 앞에 거랑 똑같이 자 600 그렇죠? 600에 대한 거 900에 대한 거 자 900 곱하기 거기 보면 얼마라 됐냐. 자 여기 최대한 한다 했어요. 법이지는 최대한.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일반 주거지역 3종이잖아요. 응?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3종은 최대한 다름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300%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자 거기 보면 중심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왔던 거 그럼 중심 상업지역은 얼마를 기점으로 했습니까? 가서 600, 지금 여기 600이잖아요. 그죠? 600 곱하기 최대하니까 1500이니까 자 15 1500이잖아요. 1500 최대한 그렇죠? 그럼 이거 분의 우리가 1500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7.8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곱하기 자 780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780이에요. 퍼센트가. 그러면 여기 얼마냐?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780 곱하기 1500 하면은 그렇죠? 나오겠죠. 얼마라고? 11700. 그러니까 11700이라고 나오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제일 먼저 할 것이 똑같아요. 제일 먼저 가중평가부터 구하라. 그다음에 이제 연면적이라는 건 최대 연면적 하면 용적률과 관련됐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여러분들이 그 도시군객 시설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